디지털 색채 1의 정훈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를 명명하는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학습 목표는 생명의 분류, 생명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기억색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기억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외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숙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본 생명을 숙지하는 것이 2교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생명의 정의라든가 기억색과 대립되는 개념인 현상색, 생명의 분류, 그리고 기본 생명에 대해서 학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 생명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색명, 색의 이름이죠. 그야말로 그대로 이 색이 무엇이다 라고 불려지는 색의 이름이 색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색명, 색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지듯이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했을 때 군인에게는 군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군번과 학번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색을 명명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배웠던 색 기호만으로 하기 어려운,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고 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하고자 하는 색에 대해서 뭔가 특징적이고 사람들이 잘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기호가 아닌 네임을 붙여주는, 코드가 아니라 네임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도록. 그래서 색명명의 목적은 정확한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감을, 그 생명을 듣는 사람이 연상할 수 있도록, 이 연상을 통해서 서로 커다란 오차 없이, 물론 오차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오차는 감수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떤 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서로 공통된 색상을 떠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색감이 연상되도록 명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연상되도록 명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숫자나 기호보다는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가 표현을 통해서 어떤 색채에 대한 감성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특히 뒤에 분류해서 배우겠지만 고유생명, 관유생명이라고 하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상을 통해서 이 색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까지 전달이 되죠. 그러나 어떤 논리나 원칙, 규칙에 의해서 나온 그런 색기호와는 달리 좀 부정확하죠. 두리뭉실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어플레이트, 이그젝트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도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생명의 분류에 넘어가기 전에 기억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억색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현상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억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추론으로 결정된 물체의 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백설공주가 한 입 콱 깨물은 그 마녀가 준 독사과는 어떤 색일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사과는 붉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설공주가 한 입 베어물은 그 사과는 붉은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강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과라는 것도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붉은색일까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로 들고 나온 이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보통 말보로 담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노을 지는 하늘을 뒤로 하고 있는 눈 덮인 산,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떤 이러한
삼각형의 뒤에 빨간 이런 케이스. 그리고 말보로맨 유명하죠? 이런 말보로맨의 그 강렬한 이미지, 남성다운 야성미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것이 붉은색이라는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해서 말보로 케이스 그러면은 왠지 붉은색이 떠오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억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보로 담배 케이스에는 붉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박하향 나는 맨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물체, 여기 예로 들면 말보로 이런 담배를 떠오르면 이 케이스의 붉은색을 먼저 떠오르죠. 다른 대상물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물을 대표할 만한 그런 표면의 색,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실질적인 그런 색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그런 컬러가 대표적인 컬러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무의식적 추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기억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체가 다른 색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색으로 기억하는 것도 기억색이고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명 그러한 계통의 색깔, 기억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계통의 색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색인 경우도 역시 그 기억색 그리고 다른 색, 실질적으로 측정에서 나타난 그 현상색 이런 약간의 그 디테일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예로 가지고 나온 사과를 보시면 실측을 하게 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사과의 색깔은 아마도 이 우측 하단에 이런 붉은색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주황색, 약간 갈색빛이 나는 이러한 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붉게 된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녹색기도 있고, 그렇죠? 채도가 약간 떨어지는 노란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을 전체적으로 중간색 톤으로 만들어 봤을 때는 아마도 현상색은 우리가 사과하면 떠올리는 그런 강렬한 붉은색이 아니라 채도가 떨어지는 약간 칙칙한 주황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색이 우리가 사과하면 떠올리는 붉은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이러한 붉은색을 떠올리게 되죠. 이러한 컬러가 바로 기억색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현상색이라는 것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그런 추론에 의해서 경험해온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추론에 의해서 대상의 색이라고 인지하는 그 컬러가 기억색이고, 이런 기억색이 앞으로 배우실 이런 관용생명, 다른 말로는 고유생명이라도 하는데 이런 관용생명의 바탕이 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크게 여기 그림에는 기본생명, 계통생명, 관용생명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 개념이 정확히 서로 대립이 돼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일단 기본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생명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세계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한국산업표준에서 지정한 그런 규격으로서 15가지 색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색깔은 원셀의 색상안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셀의 색상안에 기본 10개의 색상에 분홍과 갈색을 더한 유채색 12색과 흰색, 회색, 검정색의 무채색 3색,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15색이 된 거죠. 15색이 된 그런 기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생명은 밑에 있는 계통 생명이나 관용 생명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통 생명의 기본이 되는, 그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계통 생명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그러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통생명뿐만 아니라 관형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생명 자체가 뭐 연두색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연한 콩두자겠죠? 연한 콩색. 그 연두색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고유색명을 기본생명에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생명이라는 것은 분류해서 나눠질 수 있지만 나머지 이 개통생명이라든가 관형생명과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이 개통생명은 관형생명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색을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 개통생명과 관형생명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생명은 요 개통생명이라든가 관형생명 속에 근간, 기본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생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교육에서 정한 15가지 색깔, 이것을 이제 기본생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개통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생명, 앞서 설명드린 15가지 그런 기본생명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여러 가지 컬러를 나타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개통생명이 되겠고요. 일반 생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ISCC MBS 생명법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더 간략화시켜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ISCC MBS 어디서 들어봤나요? 예, 우리 전에 그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PCCS 일본 색채연구소에서 만든 그 색체계를 배울 때 이 색체계에 나타나는 그런 톤의 개념이 ISCC MBS 개통생명을 응용한 것이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일단 개통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생명이 있고 기본생명에 뭔가 수식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색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개통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일, 연한, 창백하다라는 뜻이요. 페일, 창백한. 그리고 이제 연하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고, 라이트, 밝은. 그리고 비비드, 비비다 아주 선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뭐 딥이나 널, 다크, 라이트, 그레이시 이런 식의 이제 수식 할 수 있는 형용 어구를 붙여서 색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개통생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형생명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이다. 우리 영어 배울 때 관용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 그것이 이제 관용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생명에도 마찬가지로 뭐 예로부터 그냥 늘 그러하게 쓰여져 왔기 때문에 쓰여지는 그런 색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관형생명이 되겠고요. 이런 관형생명은 광물이나 원료, 식물, 동물, 때로는 지명,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도 그리고 어떤 기후,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서 쓰여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어린이들 크레파스에 보면은 뭐 살색, 살구색 뭐 이런 식으로 크레파스에 명칭이 붙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관형생명의 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 체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분류에 있어서 첫 번째 분류였던 기본 생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나라마다 기본 생명은 다를 수가 있죠. 정해진 그 표준 기준에 따라서 그 색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본 생명을 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국민들 도리겠죠. 그리고 컬러를 공부하는 사람이 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KS 기본 생명 중에서도 우리나라 산업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표준으로서의 KS 기본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기본 생명에 대한 설명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의 기본 생명은 몬셀의 기본 10색에서 10가지 색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10가지 색상에다가 어떤 컬러를 더했죠? 유채색 같은 경우에 분홍과 갈색을 더했죠. 그리고 무채색은 하양, 회색, 검정 이렇게 더했습니다. 옆에 그림통에 보시면은 원색과 똑같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빨강과 노랑 사이에 중앙, 노랑과 초록 사이에 연두, 초록과 파랑 사이에 청록색, 파랑과 보라 사이에 남색, 보라와 빨간 사이에 자주색. 이런 식으로 이제 10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색깔 기억나시죠?
분홍과 갈색, 이렇게 유채색 12가지 색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무채색인 하양, 검정, 그리고 회색 이렇게 3가지 색이 더해져서 15가지의 색상이 기본 생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응 용어도 있고요. 약호도 있죠.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함속성 표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기본 생명을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적으로 표현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KS 기준에 의해서 이제 표시된 속성입니다. KS의 색 기호와 먼색 기호와 약간 틀리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KS 기호 보시면은 먼셀의 10가지 색상을 기본 색상을 제가 괜히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10색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10색상을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규격 표준 색상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5R이 아니죠. 앞에 5가 아닙니다. 조금씩은 먼셀의 색상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먼셀의 10색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전부 다 앞에 5가 와야 되겠죠. 그쵸? 5R, 5YR, 5Y 이런 식으로 5가 와야 될 텐데 그 근간은 먼셀의 10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KS의 기본색은 먼셀의 10색상과는 다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셀의 바로 그 10색상은 아니다. 그런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본 10가지 색상에다가 분홍과 갈색, 그리고 무채색 3가지 색, 그리고 그 10가지 색은 빨간,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이다 하는 것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생명의 분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생명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의 분류에서 보았던 개통생명과 관용생명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